지구 끝 미야즈마로 뒤덮인 왕국, 한때 인류를 지배하고 삼켜버렸던 괴물들이 사는 곳. 어린 소녀가 그 땅으로 끌려와 99번째 희생제물로 왕에게 바쳐진다. 재상 아누비스는 소녀가 너무 마르다고 생각한다. 먹을 가치도 없다며 갈기갈기 찢어버리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소녀는 그를 개라고 부르며 자신은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지만 왕은 소녀에게 흥미를 느끼고 아누비스를 내쫓는다. 소녀와 단둘이 남은 왕에게 소녀는 짧은 성질의 왕이라며 그런 태도로는 언젠가 혼자가 될 거라고 경고한다. 소녀의 감시자 프시와 클롭스는 왕에게 사과하라고 말한다. 왕은 소녀에게 다가며 뻔뻔하다고 말한다. 왕은 그녀 이전의 모든 재물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며 그 소녀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목숨을 구걸하라고 명령한다. 왕이 소녀의 머리를 감싸지지만 소녀는 그의 발톱을 만지작거리며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한다. 소녀는 자신에게 가족도 집도 없으니 먹히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왕의 흥미를 끌고 그의 이름을 묻자 소녀는 자신을 살이라고 소개한다. 왕은 다음 날 밤 미야스마가 사라지는 계시의 밤에 재물의식이 거행될 것이라고 알리고 그때까지 사리를 곁에 두고 그녀의 허세가 얼마나 오래 갈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 후 괴물들은 사리가 궁궐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신하들이 화를 내며 아누비스에게 왕이 인간을 궁궐에 애완동물처럼 두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100년 전 선왕이 인간과 화해했지만 인간과 괴물이 동등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희생을 바쳐야 한다고 상기시키죠. 사리가 창밖을 내다보자 왕이 그녀를 붙잡고 방을 나갈 허락을 하지 않았다며 다시 방으로 데려갑니다. 사리는 왕의 방이 지루하다며 꽃을 놓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지만 왕은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땅에는 악취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왕은 다른 괴물들이 사리를 보면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리는 왕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왕은 사리의 목을 잡고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사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더한 것도 겪었다고 말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사리는 자신의 이름이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음 희생자가 자신의 마을에서 나올 것을 알고 부모님께 갑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제물로 키우려 했다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부모는 번개가 치는 방 안에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무서운 눈빛을 기억하며 왕에게 자신의 눈은 다르다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00년 전 인간과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낡은 요새 도시로 갑니다. 왕이 그곳을 시찰하는 동안 사리는 하층 도시의 폐허를 봅니다. 왕은 그곳이 랄라 구역으로 괴물들이 인간들과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며 그것을 막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설명합니다. 사리는 도시에서 자라는 꽃을 보고 이 지역에 악기가 옅어서 이곳이 나라에서 꽃이 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꽃을 몇 송이 따서 왕의 머리에 꽃관을 씌워주며 귀엽다고 말하지만 왕은 그녀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꽃관을 벗습니다. 사리는 왕이 항상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어서 꽃을 보게 함으로써 왕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녀를 붙잡으며 폭풍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의 방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계시의 밤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번개가 치자 사리는 부모님의 눈빛을 떠올리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왕이 번개가 칠 때 놀라지 않도록 자신의 꼬리로 그녀를 덮어줍니다. 사리는 왕이 너무 따뜻해서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굳이 강한 척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계시의 밤, 그녀는 희생 제의를 위해 준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 기뻐하며 마치 웨딩드레스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누비스는 그녀를 제단방으로 안내하고 거기서 왕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을 몰아내려는 도마뱀 괴물의 습격을 받습니다. 괴물은 그녀를 죽이면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로 그녀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망토를 쓴 한 남자가 그의 앞길을 막아서며 손으로 칼을 막습니다. 도마뱀은 그가 왕의 사자가라고 생각하며 왕을 비겁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리는 그들에게 불필요한 유혈사태를 막는 위대한 왕이 있다고 외칩니다. 도마뱀은 다시 공격하여 남자의 망토를 찢고 그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는 도마뱀의 무기를 빼앗고 칼을 겨누어 괴물을 도망치게 합니다. 사리는 그가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는 자신이 사실은 반인반수이며 계시의 밤이 되면 인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출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다 다시 짐승으로 돌아와야 하기에
왕은 자신이 불쌍하고 무능한 약골이라 왕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가 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왕의 팔에 많은 상처를 보고 그가 과거 재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이용해 다른 짐승들에게 재물이 의식 중에 먹혔다고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리는 약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며 그를 가장 강하다고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를 위해 영양분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이 사리를 껴안자 그녀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다음날 왕은 사리를 왕비로 삼겠다고 모든 백성에게 알립니다. 신하들은 이에 불만을 품자 왕은 그들에게 나서라고 도전하며 그들을 제압합니다. 사리는 그를 라나르트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그렇게 불러도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이후 두 관리가 왕족 출신이어야 하는 왕비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그에게 간청하지만 왕은 그들을 겁주어 복종시킵니다. 사리는 다시 궁궐을 거닐고 있고 사야크와 클롭스는 왕이 다시 화낼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사리는 왕이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는 좋은 사람임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왕이 나타나 그녀를 공중에 들어올려 방으로 데려가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사리는 그를 돕고 싶어하며 왕은 그녀에게 나라의 귀족들이 모이는 궁중연회에 참석하라고 말합니다. 왕은 관리들이 사리를 왕비로 삼겠다는 그의 결정을 바꾸려고 그에게 제안했다고 밝히고 사리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서 자고 있는 사리를 봅니다. 그가 그녀를 안고 가자 그녀는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며 그가 일하는 동안 잠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왕은 그녀의 무릎 위에 꽃을 보고 그녀는 그가 방에 돌아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인조 꽃이라고 말한다. 왕은 자신은 꽃에 관심 없다고 말하지만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가짜인 자신에게 인조꽃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인조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는 무서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성실한 벌과 같다고 말한다. 그에게서 꽃에 내려앉는 벌을 본다. 그녀는 라나르트가 가짜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그와 갖고 싶어하며 잠이 든다. 온 나라에서 손님들이 그들의 성을 방문하고 아누비스는 사리를 왕에게 방해가 된다고 여기며 행사 동안 조심하라고 말한다. 새 여왕을 보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손님들이 참석한 연회가 열립니다. 아누비스는 왕이 입장하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손님들은 왕이 사리를 업고 나타나 그녀의 모습을 조롱하며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침묵을 요구하고 사리는 고개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아누비스는 손님들에게 연회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왕좌에 앉지만 사리는 손님들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어서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손님은 음식을 맛보고 맛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손님들도 연회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사리는 음식을 나르려고 부엌으로 가지만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출입을 막으려는 괴물들을 만납니다. 사이클롭스가 자신이 여왕이라고 말하자 주방장은 그녀를 들여보냅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음식을 얻고 심지어 테이블 청소까지 도와주지만 카멜레온 괴물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합니다. 사리는 무역도시에서 온 선물이라는 이상한 와인을 보고 왕에게 가져가지만 카멜레온 괴물은 꼬리를 이용해 그녀를 넘어뜨립니다. 그녀는 실수로 왕에게 와인을 쏟고 카멜레온은 그녀가 고의로 그랬다고 비난합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만 왕은 그녀의 얼굴을 핥고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왕은 카멜레온의 꼬리를 잡고 그가 사리를 넘어뜨렸다는 것을 알고 사리가 자신의 여왕임을 상기시키며 발톱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사리는 그를 막습니다. 레온하르트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며 여왕에게 목숨을 비췄다고 말한다. 연회 후 사리는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바닥이 빛나기 시작한다. 왕이 나타나고 그녀는 왕에게 매달리는데 귀벌하는 성소가 그들을 하늘로 날려올린다. 그들은 성에서 멀어지며 날아오르고 왕은 거센 상층부의 바람이 그녀를 기분 좋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리는 안도한다. 자신이 왕에게 짐이 될까봐 왕이 자신을 없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땅에 내리고 왕은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되었으니 자신이 그녀를 없앨 리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카멜레온처럼 누군가를 다칠까봐 걱정하지만 그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녀가 자신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자신이 거짓 왕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 곁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곁에 있으면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사리는 몬스터 왕국 오스마르고에 대해 공부하며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누비스는 왕의 명령이기에 마지못해
그녀를 가르치는 데 동의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일로 돌아갑니다. 사리는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짐승 의상을 입고 라나르트와 함께 외출합니다. 그녀는 그의 이상한 변장을 보고 너무 수상쩍어 보인다며 웃습니다. 그들은 번화가를 따라 걷고 그녀는 짐승들이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가는지 발견하고 그들이 인간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빵집을 보고는 궁예는 빵이 없다며 기뻐한다. 빵집 주인 식구들은 의심하지만 주인은 왕이 그런 수상한 차림을 할 리 없다고 말한다. 전 왕 때 귀족들이 진귀한 것들을 다 가져갔지만 현 왕은 진미나 화려한 장식에 관심 없어 빵집에는 좋은 일이다. 빵을 사서 사리는 라나르트에게 먹인다. 라나르트는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 빵을 먹다가 보라스라는 어린 괴물아이가 어미와 헤어져 울고 있는 것을 듣는다. 보라스를 도와 어미를 찾아주지만 가는 길에 사리는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라나르트가 보라스를 안고 사리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한다. 보라스가 울기 시작하자 사리는 그의 어머니를 찾아줄 거라고 안심시킨다. 마침내 그의 어머니가 그를 보고 사리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하지만 볼라스가 왕의 머리에서 떨어지자 사리가 그를 받아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간의 얼굴을 드러낸다. 볼라스의 어머니는 갑자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이를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고 다른 괴물들은 그녀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례한 말을 한다. 그들은 사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왕은 자신의 아우라를 풀어 시야를 가리고 사리와 함께 사라진다. 그들은 궁궐로 돌아오고 아누비스는 도시에서 인간이 목격되었다는 보고를 알리지만 왕은 그것과 다른 요청들을 무시한다. 사리는 자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겁먹게 한 것을 알고 사과합니다. 그녀는 인간이 짐승에게 반응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며 두 종족 사이에 전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종족 모두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왕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방심했다고 말하지만 그녀와 함께 보낸 하루가 즐거웠다고 인정합니다. 사리는 그를 껴안으며 사과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도 즐거웠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정신을 잃습니다. 아누비스는 사제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제는 미아즈마 때문에 사리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힙니다. 사리는 왕에게 걱정 말라고 하지만 왕은 그녀가 왕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나중에 침대에서 깨어나 푸른 하늘을 보고 인간들과 다시 함께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의사가 다가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있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자신이 묘기 중독으로 인해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그녀가 바람이 묘기를 불어오는 국경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다. 그들은 그녀의 몸속 묘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암브로시아 열매로 만든 약을 준다. 조수는 3일 전 어떤 사람이 그녀를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앞에 두고 갔고 치료비는 물론이고 편지도 함께 남겼다고 설명한다. 사리는 왕실 도장을 알아보지만 짐승 글씨라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충분했다. 그 후 사리는 진료소에서 일을 도왔고 조수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녀는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고 조수는 사리의 일솜씨에 만족하며 함께 지내도 좋다고 말했다. 사리는 왕에게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왕을 걱정시킬까봐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재물을 바친 마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를 갑자기 외면하기 시작하며 뒤에서 수군거린다. 그걸 눈치챈 그녀는 도시의 괴물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떠올리고 병원으로 다시 달려간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 병원이 공격받은 것을 알게 되고 의사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짐승에게서 도망친 재물이라고 생각해 짐승의 왕이 그녀를 찾으면서 마을을 파괴할까봐 두려워하며 떠나라고 한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홀로 방황하며 울기 시작하는 그녀는 절벽에서 떨어지려 한다. 하지만 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간발의 차로 그녀를 붙잡는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왜 여기에 있는지 묻고 왕은 인간계에는 악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밝힌다. 사리는 왕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왕은 편지에 자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녀에게 결정화된 암브로시아 열매가 박힌 반지를 주며 그것이 그녀의 몸에 들어가면 마물의 기운을 정화시켜 줄 것이고 이제 그녀는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궁으로 돌아오고 사이와 클롭스는 그녀를 다시 만나 기뻐합니다. 그녀는 왕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며 백성들을 직접 보고 싶어하여 그의 곁에 머물고자 합니다.
레온하르트는 그 반지가 그녀가 마물의 기운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면역력이 생기면 빼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반지를 빼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인간에게 반지를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급합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리는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궁궐을 거닐던 사리는 왕에게 청혼하러 온 비비안 공주를 만납니다. 사리의 연애 참석에 반발이 있었기에 아누비스가 새로운 왕비를 찾아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은 공주들이 도착하고 그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왔습니다. 비비안은 왕이 적어도 후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날 저녁 사리는 공주들에게 아련할 것을 제안하지만 왕은 후궁을 두는 데 관심이 없다며 아누비스가 혼자서 이 일을 꾸몄다고 말하며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왕은 후궁들이 왕비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리는 왕을 붙잡아 두고 싶지 않다. 왕은 화를 내며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사리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한다. 사리는 자신의 시녀방에 숨어서 왕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고민한다.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낸 왕의 모습에 사리는 다시 왕에게 돌아갈까 생각한다. 한편 비비안은 왕의 방으로 들어가 후궁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유혹하며 왕이 인간과 사랑을 나눌 수 없다고 설명한다. 사리는 이 대화를 엿듣고 왕의 방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을 어색한 자세로 발견하고 사과하며 도망친다. 왕은 화를 내며 비비안에게 떠나라고 하고 사리는 자신의 시녀 방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낸다. 다음날 그들은 공주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만 비비안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흐메트라는 파충류 공주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리자 사리는 아흐메트를 돕고 함께 밖으로 나간다. 밖에서 아흐메트는 왕을 두려워한다고 털어놓지만 파충류들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추방당한 상태이다. 그때 왕실 경비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경비대장 요르문이 궁전에 들어와 즉시 왕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는 사리를 보고 여왕으로 아라고 무릎을 꿇으며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밝힌다. 요르문이 한때 평민이었지만 계급을 뚫고 올라가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흐메트는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과거 요르문이 자신의 상처를 왕실 근위대 스카프로 덮어주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 스카프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게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요르문이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사리는 왕이 자신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사리는 연회에 참석하려 하지만 자신의 드레스가 망가진 것을 보고 구석에서 우울해하는 아흐메트를 봅니다. 다른 공주들이 그녀를 비웃고 사리는 그들이 드레스를 망친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흐메트는 연회에서 요르문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요르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사리는 자신의 드레스를 벗어 요르문에게 빌려줍니다. 사리는 평소 복장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아흐메트는 사리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요르문에게 스카프를 돌려주며 그에게 사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리가 잔을 마시는 동안 비비안이 자신을 힐끗 보는 것을 보고 술 때문에 정신을 잃습니다. 잠시 후 깨어났지만 비비안이 다가와 목을 잡으며 사리에게 자기가 여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비켜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자신이 없더라도 비비안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에 분노한 비비안은 발톱으로 사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아흐메트가 비비안을 붙잡고 사리에게 도망치라고 합니다. 아흐메트가 쓰러지고 비비안이 그들에게 달려들지만 왕이 그들을 구하고 비비안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한 뒤 근위병들이 비비안을 데려간다. 왕은 전날 거칠게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아누비스는 공주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아흐메트는 사리의 친구로 남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아 남는다. 왕은 사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여자는 오직 그녀뿐이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사리는 자신이 정말 왕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요르문은 사리를 회의로 안내하며 아누비스는 왕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왕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회의에서 아누비스는 사리를 정식 왕비로 맞이하며 왕의 감정을 고려했지만 백성들이 사리를 받아들이도록 그녀가 역사상 가장 큰 왕비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다. 첫 번째 조건은 성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왕권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왕은 화가 납니다. 사리는 마법 능력이 없으므로 그녀의 생명력이 소모될 것이고 악마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왕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회의를 끝냅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리는 자신 때문에 왕국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왕은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사리는 다른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요르문을 보면서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은 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다음 날 왕은 사리가 계약서에 자신의 피를 묻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사리는 그게 옳은 일이라며 그를 지키려면 모든 사람의 수용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성수를 소환하려고 바닥에 신성한 기호를 그리지만 갑자기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힘이 빠져나갑니다. 주문을 완성하기 전에 멈췄기 때문에 기호가 그녀를 날려버리면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하지만 주문은 실패하고 그녀는 쓰러집니다. 다음날 그녀는 마법진을 그리며 다시 시도합니다. 클롭은 하루에 2번 이상 소환을 시도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험하다며 계속 실패하면 위험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 실패하고 왕이 그녀를 공중에서 붙잡아 데려가려 하지만 아누비스가 그를 막으며 서약 때문에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왕은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주는 것뿐이며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왕은 그녀가 계속하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리는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왕은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며 그녀를 어리석다고 부릅니다. 다음 날 사리는 다시 성수를 소환하려고 시도하고 주문을 완료하기 전에 원에서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아누비스는 그녀가 악마를 소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리는 불꽃이 그녀를 감싸는 동안 주문을 계속 외웁니다. 마법이 성공하고 작은 짐승이 원 안에 나타납니다. 사리가 공연을 마치자 왕이 칭찬을 하며 쓰러집니다. 침대에 누운 사리에게 음식을 주지만 그녀의 성수는 모든 음식을 먹어치워 사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성수는 자신만이 불멸과 환생의 힘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이 베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가장 아름다운 성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불사조라고 부릅니다. 아누비스가 방에 들어와 베뉴가 불사조일 리 없다고 말하고 베뉴는 그와 싸우려 합니다. 그들은 베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환사만이 성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누비스는 사람들이 베뉴를 여왕의 성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리는 새 의상을 입고 베뉴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만 진전이 없자 베뉴는 포기하기로 합니다. 베뉴는 이미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했다고 밝히며 전쟁 중 군인들에게 과도하게 일을 시키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시는 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리는 그의 현재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많은 자신감을 주었다며 그를 낮추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 날 사리는 암살자가 베뉴를 노리는 가운데 그가 나는 연습을 한 것을 봅니다. 베뉴는 성벽에서 뛰어내리고 날 것처럼 보이지만 화살이 그를 맞출 뻔하며 추락합니다. 사리는 그를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고 그는 불멸의 새를 구하려는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지만 그녀의 행동에 감동하여 힘을 깨우고 진정한 불사조로 변신한다. 베뉴는 그녀가 자신을 믿는다면 언제든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마을 위를 날아다니며 모든 이에게 신성한 짐승으로 인정받는다. 궁궐문에선 경비병이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공격을 받고 그 남자는 괴물의 왕과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결국 붙잡히고 왕은 그가 지하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동안 그에게 간다. 그 남자는 그에게 사리를 죽였느냐고 묻지만 마침 그때 사리가 나타나 그를 일리아로 알아본다. 일리아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사리는 왕에게 일리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며 자신의 벌을 대신 받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왕은 일리아가 자신의 손님이라고 주장하며 초인종을 누르는 법을 몰라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왕은 사리와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회상 장면에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어린 일리아를 만납니다. 사리가 그에게 약초를 건네주는데 그는 항상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리아는 전사가 되기 위한 훈련 중이라 다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짐승으로부터라도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누비스가 다시는 그들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자 일리아는 족쇄에서 풀려납니다. 사리가 도착하고 일리아는 즉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지만 사이와 클롭스는 그녀가 이제 자신들과 함께 산다고 말합니다. 일리아는 그들을 밀치고 사리와 함께 떠나려 하지만 사리는 왕과 함께 남기로 한다. 왕은 사리가 자신의 왕비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근위병들에게 일리아를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일리아는 그에게 매달리지만 쓰러지고 사리는 그를 걱정한다. 아누비스는 피로 때문이라고 말하고 왕은 그가 하룻밤 머물도록 허락한다. 그들은 일리아에게 음식을 주지만 그는 배가 고파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는 사리에게 정말 왕비가 될 것이냐고 묻고 사리는 그렇다고 확인하지만 일리아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그녀와 함께 도망칠 계획이라고 말한다. 아흐메트가 방에 들어와 일리아에게 디저트를 권하지만 일리아는 그것을 쳐내며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일리야는 사리가 짐승들과 너무 친근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의아해한다. 그는 왕이 사리와 그저 장난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리는 왕은 그렇지 않다며 인간을 위해 희생할 의향도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리야에게 자신은 그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고 그녀가 더 많은 음식을 가지러 가자 일리야는 침묵에 잠긴다. 그녀가 방을 나선 후 아흐메트가 그녀에게 다가와 일리야에게 너무 앞서 나갔다고 생각한다. 사리는 일리야도 친절하다며 어릴 적 일리야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일을 이야기한다. 사리는 그가 짐승을 싫어하는 구석이 있지만 이유 없이 폭력적인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왕은 사리가 일리야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보고 아누비스는 그녀가 다른 인간과 시간을 보내는데 위안을 찾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일리야의 방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주지만 일리야는 말이 없자 그녀는 그가 떠난 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리야는 그녀를 기절시키고 그녀와 함께 도망치려 합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일리야는 지금 인간계로 돌아가는 말을 타고 있습니다. 왕은 직접 일리야를 추격하기로 하지만 아누비스는 둘 다 인간이므로 사리가 그와 함께 가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왕은 사리가 인간 세상에서 더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아흐메트는 사리가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왕에게 사리를 구출해달라고 간청한다. 요르문이 나타나 일리야를 돌봐주겠다고 하지만 왕은 자신의 성수를 소환하고 요르문에게 자신의 부재 중에 지휘를 맡긴다. 그 위버가 일리야를 추적하려 하자 베누가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는 사리와 영혼을 나누고 있기에 그녀의 위치를 알기 때문이다. 베누는 그들을 자신의 주인에게 안내하고 일리야는 하이에나 종족의 영토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그의 길을 괴물들이 막는다. 괴물들은 일리야에게 사리를 자신들에게 넘겨주면 먹고 살려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에 일리야는 분노하여 그들을 공격하고 하나하나 죽인다. 하이에나 한 마리가 도망치지만 일리야가 따라잡습니다. 괴물의 아들이 나타나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일리야는 칼을 들고 그들을 베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리가 그를 붙잡아 괴물들이 도망치게 합니다. 사리는 그에게 아이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묻지만 일리야는 모든 괴물을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로만 봅니다. 사리는 그에게 인간을 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훈련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일리야는 사리가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리를 깨우기 위해 괴물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그녀를 침대에 던지며 사랑을 고백하지만 사리는 그가 무섭다며 거절한다. 그녀는 일리야에게 모든 괴물이 악한 것이 아니며 왕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 하지만 그는 괴물들이 인간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방식을 설명하며 믿지 않는다. 회상 장면에서 일리야는 괴물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하는 여동생 미샤와 함께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일리야는 미샤를 괴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자 둘은 옷장에 숨지만 엄마는 괴물들에게 살해당한다. 괴물들은 그들을 발견하고 옷장을 열고 그들 중 하나를 디저트로 먹을까 생각한다. 그들은 미샤를 데려가 그의 눈앞에서 먹어치운다. 하지만 소년의 맛을 좋아하지 않아 그를 가지고 놀다가 도망치게 해준 뒤 그의 주인에게 구조된다. 사리를 만나 희망을 받지만 괴물들에게 다시 빼앗겼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일리야는 모든 괴물을 죽일 생각을 하며 사리의 손을 나무 기둥에 묶고 자신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때 왕이 나타나 사리를 돌려줄 것을 명하지만 일리야는 사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리야는 왕에게 돌격하고 싸움이 시작되며 빙은 사리에게 가서 일리야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리야도 그 사실을 알지만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물러서면 괴물들이 더 많은 인간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눈앞에서 사라지며 망토를 붙잡고 공격하려 하지만 왕이 길을 발산하며 그를 날려버립니다. 일리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리가 괴물들의 잔혹함을 보게 하려고 왕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에게 돌진하지만 왕은 일리야를 다치게 하면 사리가 슬퍼할 거라고 말하며 그가 자신을 찌르도록 허락합니다. 빙은 사리가 풀려나도록 돕고 사리는 울기 시작하며 즉시 왕을 살핍니다. 일리야는 자신 때문에 사리가 울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왕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일리야는 자신이 해온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사리는 그를 껴안으며 그가 자신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했으니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빙은 왕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는 불사조로 변신하여 일리야를 데려가려 하지만 일리야는 괴물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 돌아가기로 합니다. 일리야는 사리를 울리면 왕에게 사리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왕은 그에게 약속합니다. 일리야는 사리와 함께 인간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리에게 고소공포증을 놀림받는다. 일리야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괴물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왕을 믿는 그녀의 믿음에 기대하기로 한다. 헤어지면서 이마에 키스하며 사랑한다고 말한다.
사리는 왕과 함께 돌아오는데 왕은 사리가 일리아와 함께 더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데려오는 것을 망설였다고 말하지만 사리는 어디에 있든 왕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한다. 궁전으로 돌아온 사리는 갈리우스 공작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공작을 만나는 것에 들떠있지만 아누비스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여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작을 접대하는 것을 시련 중 하나로 제안한다. 아흐메트는 이 사실에 놀라고 그녀는 갈리우스를 바다의 신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장군으로 알아봅니다. 그녀는 갈리우스가 인간을 싫어하니 조심하라고 사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리는 왕에게 갈리우스에 대해 묻고 왕은 갈리우스가 무자비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사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아누비스가 갈리우스를 제대로 맞이하지만 갈리우스는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여왕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성에 도착합니다. 사리는 그들에게 합류하여 여주인으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갈리우스는 인간을 여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화를 냅니다. 그의 하인이 그들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갈리우스는 칼로 그를 위협합니다. 그때 왕이 그들에게 합류하여 궁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갈리우스는 왕에게 절을 하지만 인간을 여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화가 나지만 사리는 갈리우스에게 그런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인간 여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안뜰로 데려가 안뜰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갈리우스가 큰 소리를 내자 그녀는 대본을 잊어버립니다. 갈리우스는 그녀가 제사를 단순히 암기했음을 깨닫고 그녀를 비난하며 역겹다고 말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중에 사리는 건배를 하지만 갈리우스가 가져온 포도주는 마시지 않습니다. 갈리우스가 그 이유를 묻자 아누비스는 짐승의 포도주가 그녀에게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갈리우스는 그녀에게 인간은 신뢰할 수 없다며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그의 하인이 그를 말리려 하지만 갈리우스는 그의 추한 얼굴을 보며 식사할 수 없다며 그를 친다. 갈리우스는 사리 또한 그의 식욕을 떨어뜨린다며 그녀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사리는 허락을 구하며 왕의 방으로 돌아간다. 방으로 돌아온 왕은 갈리우스의 행동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그녀에게 자신의 음식을 준다. 사리는 그런 식으로 대우받는 것에 익숙하다며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의 심술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무도회에서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사리는 음식을 다 먹었다며 왕에게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만 왕은 그녀에게 키스하며 자신이 그녀를 선택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날 저녁 사리는 갈리우스에게 춤을 청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아누비스는 그가 사리와 춤을 추지 않으면 무도회를 취소할 것이라고 알린다. 갈리우스는 못생긴 하인에게 대신 사리와 춤을 추라고 명령하고 하인은 자신의 추한 모습에 사리가 혐오감을 느낄까봐 사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함께 춤을 춘다. 하지만 사리는 그렇지 않다며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 보인다고 말한다. 하인은 인간들에게 불에 타서 입은 상처라고 밝히며 지난 전쟁에서 입은 상처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과 짐승을 갈라놓은 전쟁 때문에 그녀가 짐승들의 여왕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왜 짐승들의 여왕이 되려고 하는지 묻는다. 사리는 왕과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리우스는 갑자기 하인을 때리며 인간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재미없다며 검을 뽑는다. 하지만 사리가 방해가 되자 갈리우스는 그녀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시련에 실패하면 결코 정통 여왕이 될 수 없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비켜설 것인지 아니면 그의 추한 시종과 함께 파멸할 것인지 말입니다. 사리는 여왕이 될 미래를 포기하기로 하고 갈리우스는 그녀의 결정에 놀랍니다. 시종은 왕의 곁에 머물겠다는 그녀의 목표를 상기시키지만 사리는 상처 입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면 여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리는 갈리우스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는 반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니 과연 전설 속 바다의 신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갈리우스는 검을 휘두르지만 추한 시종이 그를 막으며 이미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갑자기 절을 하자 못생긴 하인이 진짜 갈리우스이고 상어는 그의 손자 조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리우스는 왕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왕이 인간을 왕비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궁궐에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리를 시험하기 위해 연극을 했고 그 모든 속임수가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부하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조스는 그들의 종족이 갈리우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갈리우스 대신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사리는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없었으니 그들이 여전히 처벌받아야 하는지 왕에게 묻지만 왕은 그들이 처벌받을 마다고 말합니다. 왕은 갈리우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영원히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위해 왕국을 방어하라고 명령합니다.
갈리우스는 왕의 자비에 감사하며 왕과 왕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아누비스는 왕에게 사리가 여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므로 왕비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말한다. 왕은 사리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말하지만 아누비스는 여전히 그 시련을 성공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사리는 왕이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음을 눈치채지만 왕은 사리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까봐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아누비스는 시끄럽게 구는 2명의 경비병을 꾸짖고 걸어가다가 경비병들이 사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경비병들은 인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누비스는 그들의 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사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왕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없애려 한다. 걷다가 사리를 우연히 만나 근처 도서관으로 데려간다. 사리가 책을 찾기 시작하자 아누비스는 그 지역에 책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죽일 생각을 한다. 하려던 찰나 사리가 책을 꺼내면서 다른 책들이 아누비스에게 쏟아진다. 사리는 아누비스의 안부를 확인하고 직접 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아누비스는 그녀를 돕겠다고 나선다. 사리는 그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 아누비스는 그녀가 바보인가 생각하며 계획을 진행하려 하지만 갑자기 쓰러진다. 회상 장면에서 어린 아누비스가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의 하인은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누비스는 왕실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이를 거부한다. 그의 가족이 여러 세대 동안 왕실을 섬겨왔고 그의 아버지는 왕을 암살자로부터 보호하려다 죽었지만 왕족들은 그를 단지 꼭두각시로 여겼기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날 그는 왕을 만나는데 왕은 그가 아버지의 직무를 맡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여 아누비스에게 왕자를 돌보라고 명령한다. 그는 왕자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를 섬기기 시작하지만 아누비스는 왕자를 어리석다고 여겨 왕자가 왕위를 계승한 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누비스는 병에 걸리고 하인들이 그의 나약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들은 그가 아버지를 계승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아버지가 자신이 아팠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아누비스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 괴로워한다. 그때 그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고 왕자가 자기 방에 와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왕자는 아무도 자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건강식이 담긴 바구니를 건네주며 충분히 먹고 쾌차하라고 합니다. 아누비스는 그 이유를 묻고 왕자는 자신이 걱정되어서라고 말합니다. 아누비스는 왕자가 자신의 하인을 걱정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기에 놀랍니다. 왕자는 그의 아버지가 왕을 구해주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누비스는 그에게 방을 떠나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2마리의 짐승이 방에 들어오고 그들은 함께 끌려갑니다. 아누비스는 동굴에서 깨어나고 납치범들은 왕자를 잡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왕의 목을 베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누비스는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임을 깨닫는다. 아누비스는 그들 중 한 명을 물고 아버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암살자는 그를 밀치며 그의 가족은 왕족의 그림자로 죽는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운명이 그를 그들에게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계획은 그를 죽이고 왕자를 인질로 잡는 것이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죽이려 하지만 왕자가 그를 보호하고 아누비스는 놀란다. 왕자는 암살자들에 맞서 싸우고 아누비스는 그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지만 왕자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의무라고 말한다. 친구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왕자는 길을 발산하여 암살자들에게 돌을 떨어뜨리지만 갑자기 쓰러지고 아누비스는 그를 살핍니다. 아누비스가 괜찮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왕자를 아누비스가 끌고 가다가 수색대에 의해 구조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의 하인은 왕자께서 왕에게 아누비스를 책임지지 말아달라고 간청했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섬길 왕을 찾았다고 생각한 아누비스는 왕자를 찾아가 자신이 왕자를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왕자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누비스가 깨어나자 사리가 도서관에서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를 만지려 하자 그는 그녀의 손을 쳐냅니다. 왕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왕이 그를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음 시련을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방을 나갑니다. 다음 만남에서 아누비스는 사리가 시련을 통과했다고 말하며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사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왕의 마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사리는 초대 왕과 그의 왕비의 석상을 보고 클롭스는 초대 왕이 짐승들을 통합한 영웅이었다고 밝힙니다. 사리는 왜 이전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었는지 의아해하고
클롭스는 이곳이 신성한 장소이며 대관식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개방된다고 설명한다. 대관식은 백성들이 축하를 위해 모이는 행사로 왕이 초대 왕의 옷을 입고 주관한다. 사리는 왕에게 다가가 그가 옷을 입어보는 것을 본다. 왕은 사리 외의 모든 사람에게 방을 떠날 것을 명령하고 폭풍이 땅에서 미아즈마를 몰아낼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계시의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그날 저녁, 사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왕을 돌본다. 왕은 백성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비밀이 발각될까봐 항상 긴장하지만 사리가 곁에 있으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고백한다. 다음 날 짐승들은 대관식을 위해 모이지만 미아즈마가 아직 공기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이다. 왕은 자신의 짐승 형태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곧 위대한 축성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행사장에서 아누비스는 왕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어떤 왕도 이 행사에 늦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인들에게 왕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은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셋이라는 이름의 재판관은 왕이 행사 전에 명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하 밀실을 수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밀실에 들어가지만 텅 비어있음을 알게 되고 왕이 비밀 통로를 통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을 피해 지나가지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사리가 그들의 주의를 끕니다. 요르문이 왕의 행방을 묻자 그녀는 자신도 왕을 찾고 있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경비병들은 자리를 떠난다. 사리는 왕과 함께 지하방으로 돌아가고 왕은 짐승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대관식에 제때 참석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자신이 좋은 왕이 아니라고 자책한다. 사리는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고 그 순간 왕은 누군가의 기척을 감지한다. 사리는 왕을 위해 시간을 벌려고 방을 나선다. 그녀는 입구에 서 있는 셋을 발견하고 셋은 방에서 마법의 기운을 감지했다고 말한다. 사리는 왕이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셋은 그녀를 거짓말쟁이라 부르며 왕의 안전을 걱정하며 문을 열라고 요구한다. 사리가 거절하자 셋은 경비병에게 그녀를 제압하고 문을 열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왕이 짐승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세트는 그가 이 모든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위대한 봉헌식이 시작되면서 종이 울리고 세트는 왕에게 차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왕은 그냥 갈 것이라고 말한다. 행사장에서 짐승들은 왕이 항상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왕이 왜 거기에 없는지 의아해한다. 아누비스는 당황하여 하인들에게 의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왕이 그 위벌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그는 평소 망토를 입고 모든 이들 앞에 선다. 짐승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자신이 첫 번째 왕의 갑옷을 버렸다고 말하며 전통을 존중하지만 그는 왕국에 봉사할 자신의 의무를 그들에게 상기시킨다. 왕은 선조들의 발치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더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을 약속합니다. 군중은 왕을 환호하고 아누비스는 왕에게 좋은 연설이었다고 말하지만 왜 그런 대담한 계획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왕은 자신이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리가 연설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밝힙니다. 아누비스는 감명받았다고 인정하고 사리는 아직 시련을 주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회의실에서 아누비스는 사리에게 줄 시련이 없다고 말하며 이제부터 그녀가 대비로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누비스는 사리에게 왕비의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라고 요청하며 다음 대관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그 의무를 수행한다면 정식으로 왕비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누비스는 그녀에게 대중 앞에 나타나면 시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인간계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그녀에게 대리 왕비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며 그러면 왕을 위한 아내를 찾을 수 있고 그녀는 왕의 애완동물로 궁에 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리는 시간을 두고 이를 생각하고 비뉴는 그녀가 왕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비뉴가 불사조로 변신하여 그녀를 왕의 팔로 밀어넣자 사리는 결심한다. 그녀는 왕에게 대리 왕비 자리를 맡겠다고 말하고 왕은 기뻐하며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한다. 얼마 후 왕국 전역에서 사신들이 도착하여 대리 왕비에 대해 왕과 이야기하려 하지만 사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신하들에게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한다. 아누비스가 왕비 일에는 너무 초라하다 했기에 새 옷을 입어보는 사리를 아흐메트가 찾아온다. 왕국이 혼란스러운데도 사리가 차분한 모습에 아흐메트는 놀란다. 하지만 사리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궁궐을 거니는 아흐메트는 왕실 경비병들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요르문이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리와 요름은 모두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아흐메트는 그들에게 부적을 만들어 보호해주려 한다. 다음 날 아흐메트는 가족이 있는 경비병의 출정을 요르문이 막는 것을 듣게 된다. 경비병이 요르문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요르문은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기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아흐메트가 사리에게 부적을 건네주자 사리는 아흐메트가 또 다른 부적을 들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는다. 아흐메트는 요르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사리는 부끄러워하며 요르문의 눈에 띄고 싶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사리는 부끄러워할 것 없다며 자신도 인간이면서 왕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아흐메트에게 자신도 욕심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아흐메트는 요르문에게 달려가 부적을 건네주며 임무 중 그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에 주술을 걸었다고 말한다. 요르문은 부적을 받아들여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그녀의 명성에 먹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리는 기뻐한다. 궁궐을 거닐던 중 왕은 사리에게 대리 여왕으로서 첫 번째 임무가 결정되었다고 알린다. 왕이 사르벨이라는 봉신국으로 향하는 마차를 타라고 말합니다. 사르벨의 통치자 테드와 그의 배우자 카우라에게 칼카라라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전하며 대왕 대비로서 그녀는 칼카라에게 축복을 내려야 합니다. 아스마르고에는 수년간 왕비가 없었기에 그 의식은 여러 해 동안 여사제들이 집행해왔다고 말하며 한편 카우라는 테드에게 축복 의식을 거부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인간이 손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드는 그들이 봉신국이기에 아스마르고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사르벨에 도착하고 테드는 왕을 그들의 나라로 환영합니다. 사리는 자신을 대왕 대비라고 소개하며 그들의 아들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우라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아들이 몸이 좋지 않지만 내일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녁 식사 중 사리는 귀빈 대접을 받지만 포크를 떨어뜨리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다. 왕은 사리에게 이상이 있음을 눈치채고 피곤하다며 일찍 쉬겠다고 일어선다. 왕은 사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고 사리는 카우라의 행동이 자신을 제물로 키운 부모를 떠올리게 한다며 숨이 막힐 것 같다고 고백한다. 왕은 사리를 안아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자신도 모르게 사리의 행동을 따라했고 이것이 왕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 사리는 마음이 편해진다. 다음 날 사리는 칼카라에게 축복을 내리려 하지만 칼카라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자 카우라는 축복을 연기하자고 요청한다. 사리는 이에 동의하고 아누비스는 카우라가 외아들을 매우 아끼는 것을 눈치채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축복 의식을 피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사리가 자신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궁금해한다. 밖에서 사리는 칼카라를 달래주겠다고 하지만 카우라는 사리에게 궁궐을 둘러보라고 하면서 자신이 돌보겠다고 말하고 카우라의 딸 테트라가 사리를 안내하겠다고 자원한다. 카우라가 떠난 후 테트라는 즉시 사리를 못생겼다고 부르며 어머니가 사리에게 칼카라를 안기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한다. 테트라는 자신이 사리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먼저 자신의 신복이 되어 모든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테트라가 사리를 가지고 놀지만 사리는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테트라는 사리에게 자신의 말이 되라고 명령하고 사리는 네 발로 기어다니며 테트라에게 올라타라고 말한다. 테트라는 사리에게 카우라의 호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지만 사리는 너무 재밌어서 잊어버렸다고 말하며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사리가 테트라를 업어주려 하지만 테트라는 카우라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며 사리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칼카라는 부모님이 항상 원했던 상속녀였기에 언니들은 모두 시집을 갔고 테트라는 자신도 언젠가 같은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며 카우라가 자신을 없애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카우라가 테트라를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반박합니다. 테트라는 여전히 자신이 원치 않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궁궐에서 가장 높은 탑으로 재빨리 향해 왕이 있는 곳에서 자살하려 합니다. 사리는 테트라를 따라잡아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왕은 그들을 지켜보지만 테트라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리는 자식 테트라와 놀고 싶다고 말하지만 테트라는 어머니가 칼카라를 낳고 나서야 울음을 그친 것을 떠올리며 자신의 탄생이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지막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때 카우라가 도착하고 사리는 테트라에게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일깨워줍니다. 테트라는 한 발 물러서다가 넘어지려 하고 사리가 테트라를 잡으려고 뛰어들자 그 위버가 소환되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사리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며 이마에 키스하고 자신이 태어나서 정말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테트라는 울면서 사리에게 매달립니다.
카우라는 칼카라에게 너무 신경 쓰느라 테트라를 그렇게 안아줄 기회가 없었음을 깨닫고 테트는 추한 광경에 대해 왕에게 사과하지만 왕은 그를 달래는 것보다 딸을 우선하라고 말합니다. 테트라가 무사히 착륙하고 카우라는 즉시 테트라를 껴안으며 사리에게 딸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용서를 구한다. 그들은 축복 의식을 진행하고 카우라는 사리가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도록 허락한다. 아누비스는 여전히 사리를 여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만 이제 그녀가 다른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한다. 그날 저녁 사리가 테트라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이는데 테트라가 아누비스를 좋아한다고 밝히며 그의 피가 더 강해서 자신의 종족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이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한다. 짐승의 아이들은 피가 더 강한 부모를 닮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테트라는 사리에게 앞으로 왕의 아이를 낳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개념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왕이 그녀를 찾아와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왕의 후계자를 낳아야 할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혈통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회상 장면에서 왕은 어머니와 형제 없이 자랐고 아버지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았으며 계시의 밤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훌륭한 왕으로 키우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그를 붙잡고 더러운 피가 흐르는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지만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는다. 사제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 그를 껴안으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나중에 그는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 사실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는 아직도 아버지가 인간과 아이를 낳은 이유를 모르지만 자신의 혈통을 저주하며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사리아가 울음을 터뜨린다. 왕이 자신의 인간 피를 저주로 여기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왕은 사리아를 위로하며 자신은 타고난 피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사리아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축복이라고 말한다. 왕은 미래의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키스와 함께 그녀를 자신의 왕비로 삼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르바를 떠나고 왕은 사리아에게 첫 번째 임무를 마친 만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한다. 궁궐로 돌아온 왕은 사리아에게 마기아 도시에 주둔한 군대를 방문하라고 말하지만 그 임무에는 동행할 수 없으니 혼자 가야 한다고 한다. 왕은 사리아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아누비스가 죽어가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고 마기아 통치자의 임명은 왕의 칙령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리아는 임무를 수락하며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왕에게 말한다. 왕이 사리가 짐을 싸는 것을 보러 오고 사리는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왕과 떨어져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좋은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왕이 궁궐을 떠나고 아누비스는 사리에게 여행을 위해 새로운 경호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리가 자신의 오른팔이 될 여왕 경호대장을 선택할 때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위해 봉사할 자원자가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히에니안이 아누비스를 밟고 그는 여왕의 경호원이 되겠다고 자원하며 자신을 란토라고 소개한다. 아누비스는 사리에게 오른팔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하며 란토는 너무 무례해서 여왕의 경호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그의 전투 능력을 시험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란토는 갑자기 자신의 가면을 베며 아누비스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한다. 사리는 그를 막고 그를 여왕 경호대장으로 받아들인다. 란토가 운전사에게 지름길이 있다며 경로 변경을 지시하며 그들은 마기아로 향한다. 사리는 그에게 왜 자신의 경호를 자원했냐고 묻고 그는 평민에게는 더 높은 계급인 대장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자리를 얻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유일한 지원자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고 그녀가 인간이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들은 모래뱀떼의 공격을 받고 사리는 잡아먹히려 하지만 란토가 그녀를 구하고 괴물들을 손쉽게 물리친다. 경비병들은 란토가 경로 변경을 지시하며 고의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며 그와의 만남에 대해 그를 비난하지만 사리는 그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하며 막는다. 란토는 그녀가 자신을 의심하는지 궁금해하고 사리는 그를 잘 알지 못해서 그를 의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란토는 경비병들이 자신에 대해 옳았다고 밝히며 모래뱀을 만나게 하려 했던 이유는 그것들을 물리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리가 죽으면 자신도 위험해질 것을 알기에 그녀를 살려두겠다고 약속한다. 사리는 란토를 믿기로 하고 그에게 자신을 이용해 이름을 날려도 좋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란토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마기아 도시에 도착한다. 병사들은 란토가 하이니안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해 수군거린다.
란토는 이를 눈치채고 그들을 건방지다고 꾸짖으며 자신의 지위를 밝히고 그들보다 계급이 높다고 말한다. 부대장 티리는 부하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사리에게 시간이 없으니 즉시 부하들에게 연설하라고 지시한다. 사리는 병사들 앞에 나타나 자신을 대리 왕비라고 소개하고 왕이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의 봉사가 왕국에 필요하다고 말하며 군인으로서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규율을 지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설을 마치며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왕을 지지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사이안 클롭스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란토는 그녀가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더욱 단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기아의 통치자 브론을 만나 그가 내일 아침 조인식을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땅에 방황당군이 존재하며 통치자가 없어 혼란이 장기화되었지만 조인식으로 반군들이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날 저녁 병사들이 란토가 하이에니아인이라는 이유로 방황당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란토가 그들을 상대하려 하지만 사리가 그를 멈추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병사들은 란토가 수상쩍다고 설명하며 사리가 히에니안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리는 란토를 변호하며 과거 히에니안이 왕국을 배신한 것을 알지만 란토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만 여전히 사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란토는 마지막 왕이 무고한 히에니안들을 처형했기 때문에 왕족을 파멸시켜 복수하려 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사리에게 자신은 태연하게 거짓말할 수 있다며 믿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사리는 그가 엄청나게 정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는 깨끗한 양심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믿기로 합니다. 란토는 그녀의 말에 감동하고 다음날 사리는 그의 방에 들어가지만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요청하는 비명을 듣고 브렌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브렌은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공격자를 한쪽 눈을 가진 두건을 쓴 남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공격자의 털을 뜯어낼 수 있었지만 색깔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공격자가 어떻게 건물에 들어왔는지 의아해하며 티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그 순간 한 병사가 범인을 지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란토가 방에 들어오고 병사는 즉시 그를 브렌을 공격한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관리들은 그가 범인의 묘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병사들이 그를 포위하자 그의 유죄를 확신했다. 한 병사가 그에게 어젯밤 무엇을 했는지 묻자 란토는 건물 옥상에서 잠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궁색한 변명으로 여긴다. 병사들은 란토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에게 달려들지만 사리는 그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가로막는다. 병사들은 그녀를 믿지 않고 그녀가 란토의 탈출을 돕기 위해 누군가를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이리는 자신이 일어난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그녀와 동행하겠다고 나선다. 란토는 혐의가 풀릴 때까지 구금되고 그들은 범인을 찾기 시작한다. 지하 감옥에서 클롭스는 사리가 그를 믿는다고 란토에게 말하고 란토는 사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그 누구도 그녀처럼 자신을 보호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하이에나들이 다른 짐승들과 떨어져 살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들조차도 란토와 그의 어머니를 따돌렸는데 그의 아버지가 하이에나 지역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란토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약을 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약을 훔쳤다고 고발하는 두 명의 군인을 만납니다. 란토는 자신이 약을 샀다고 설명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약을 압수합니다. 란토는 약을 되찾으려 하지만 군인들은 그를 쓰러뜨리고 란토가 약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이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는 군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한 이유가 계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계급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로 돌아와 란토는 자신이 거짓말쟁이임을 깨닫습니다. 사리에게 자신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다음날 범인이 자백하면서 란토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사리는 그들이 모은 털을 증거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인간이 짐승보다 색깔을 더 잘 구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리는 다른 짐승들과 털의 색깔을 비교하며 돌아다녔고 마침내 털의 종류를 찾아낸 후 그중의 구성원들을 모아 수상한 행동을 한 자를 체포했습니다. 신원조회 결과 범인은 방황당파로 서명식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브론이 도시의 통치자로 임명됩니다. 사리는 란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준 티린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티린은 그의 부하들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려 범인이 들어오도록 허용했기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심각한 실패라고 생각하며 함장직을 잃을 것이라고 말한다.
함장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란토는 권력자들에게 학대받고 싶지 않아서 계급을 올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히며 그녀가 자신을 믿어주었기에 감사하며 충성을 맹세한다. 그들은 오스마르고로 돌아오고 사리는 여정 후 휴식을 취한다. 란토는 여왕의 근위대장으로 왕에게 소개된다. 왕은 그에게 하이엔이 아닌지 묻고 란토는 대담하게 그게 문제냐고 반문하며 왕을 등 뒤에서 찌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왕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아누비스는 그에게 말조심하라고 하지만 란토는 자신은 왕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며 아누비스는 그의 태도에 짜증을 내며 그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사리를 떠올린다. 그들이 말다툼을 시작하지만 왕이 크게 소리치자 란토는 두려워 떨었다. 왕은 란토에게 자신의 피를 자랑스러워하느냐고 묻고 란토는 자신이 하이니아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를 증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리는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왕은 그를 왕비의 근위대장으로 받아들이며 그녀의 기사가 되라고 말한다. 우르무는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반군에 맞서 싸워 마을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궁전으로 돌아와 사상자가 없었다고 보고하지만 왕은 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궁궐을 거닐던 중 아흐메트를 만나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당황했다. 그는 그녀를 테라스로 데려가 부적을 돌려주며 그 부적이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껴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사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왜 요르문이 부적을 돌려주었는지 의아해한다. 란토는 요르문이 더 이상 부적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흐메트도 그의 말에 동의하지만 사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요르문에게로 향한다. 그녀는 그의 왜 부적을 돌려주었는지 묻지만 요르문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란토가 나타나 여왕의 근위대장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란토는 자신이 충성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기면 요르문이 사리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왕이 란토의 싸움을 보고 싶어서 요르문에게 시합을 받아들이라고 하자 요르문은 승낙한다. 시합이 시작되자 사리는 왕에게 그들이 싸우게 하는 이유를 묻고 왕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힌다. 란토가 요르문에게 달려들지만 요르문은 공격을 막고 그를 발로 차 날려버리고 시합에서 승리한다. 하지만 왕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사리에게 요르문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한다. 아흐메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요르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살피고 회복에 도움이 될 물건을 건넨다. 아흐메트는 그가 부적을 돌려준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적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한다. 요르문은 그녀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를 확인해주고 아흐메트는 요르문이 부적을 돌려줄 때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부적이 자신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항상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녀는 그가 부적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일리아는 숲속을 걷다가 아이를 붙잡고 있는 탈 것을 타고 있는 짐승들을 봅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베어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짐승들은 도망칩니다. 일리아는 아이를 살핍니다. 그러나 아이가 짐승임을 알자 검을 겨누는데 아이는 일리아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자신을 말로라고 소개하고 일리아는 검을 넣으며 아이를 죽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일리아는 말로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말로는 길을 몰라 일리아가 국경까지 데려다준다. 가는 길에 말로가 갑자기 사라지고 일리아는 또 납치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말로가 꽃과 놀고 싶어 장난치는 것을 알게 된다. 일리아가 짐승들에게 왜 납치당했냐고 묻자 말로는 아이들이 납치되어 인간들에게 팔리고 장난감처럼 취급받는다고 말한다. 일리아는 자신이 만났던 짐승들이 인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깨닫고 첫 만남을 떠올리며 구토할 것 같다. 말로는 이를 눈치채고 일리아에게 다가가 다쳤냐고 묻지만 일리아는 말로를 밀쳐낸다. 말로는 손을 내밀며 만지지 않고 문지르려고 한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다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하며 화살이 말로를 스칠 뻔한 순간 두 명의 인간이 나타나 짐승들이 형편없는 일을 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귀족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말로가 그들의 표적이라고 밝힌다. 그들은 말로를 데려가면서 일리아를 짐승 사냥꾼으로 알아보고 그도 말로를 노리는지 궁금해한다. 일리아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말로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누이가 짐승에게 먹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래서 일리아는 갑자기 그들을 막아서며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을 증오한다고 말한다. 그는 무기를 꺼내 한 명에게 돌진하며 말로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일리아가 궁수의 표적이 된 것을 알아채고 말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궁수의 화살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진다. 일리아는 그들의 무기를 부수며 목숨을 중히 여긴다면 떠나라고 말하고 남자들은 도망친다. 일리아는 말로가 잘하면 인간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사리가 모든 짐승이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짐승도 인간과 같다고 믿기 시작한다.
일리아는 말로에게 등을 맡겨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들은 국경에 도착하여 말로와 작별 인사를 나눈다. 아사리와 왕이 배 위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왕은 반왕당파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이는 최근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관리들은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누비스는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왕은 아사리에게 다음 임무에 특별한 의무가 없으니 편히 쉬라고 말한다. 아사리는 여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며 왕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왕궁에서 아누비스는 영토가 공격받았다는 급보를 받고 사자를 통해 왕에게 알리라고 시종에게 명령합니다. 왕은 급보를 받고 우스마르그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아사리는 현재 임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왕은 혼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하지만 아사리는 왕을 돕고 싶다며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마지못해 허락하지만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왕은 아사리의 반지에 부적을 걸어주고 오스마르고로 날아갑니다. 해군 순찰대가 한 척의 선박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리지만 접근하자 펜리르라는 괴수가 하늘에서 떨어져 순찰대원들을 죽입니다. 괴수와 불법 선박 나이르는 배에 합류하고 펜리르가 나이르의 합류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비행 괴수를 타고 펜리르는 왕을 죽이고 왕궁을 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왕실 함선을 발견하고 공격하여 함선에 탑승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 병사가 그의 신분을 묻자 펜리르는 자신이 짐승들의 새로운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현재 우스마르고의 영토를 침략하고 있으며 왕을 죽인 후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병사들이 그들에게 돌격하지만 리르는 날아오는 검으로 순식간에 그들을 죽입니다. 펜리르는 배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사람을 묻지만 병사들은 침묵을 지키므로 그는 모두 처형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사리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그의 주의를 끕니다. 왕궁에서 왕은 두 개의 영토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병력을 나누어 대처할까 생각하지만 아누비스는 기습 공격에 대비하여 주력을 수도에 유지하자고 제안하며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기병대를 이끌겠다고 자원합니다. 배 위에서 아사리는 자신을 오스마르고의 대리 여왕이라고 소개하며 펜리르에게 자신만 데려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펜리르는 그녀가 인간이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사리는 왕이 자신을 사랑한다며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펜리르는 그녀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리르는 사리아가 자신과 마기아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펜리르는 사리아를 제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란토가 갑자기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는 니르의 날아오는 검을 피하며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검이 돌아오고 란토는 니르가 마법으로 검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란토는 결국 칼에 찔리고 니르는 그를 끝장내려고 하지만 사리아가 그를 막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펜리르는 사리아를 위해 죽고 싶어하는 란토를 살려주라고 니르에게 명령하지만 사리아는 그에게 궁궐로 돌아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베뉴에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명령하고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감시자들에게 말한 후 펜리르와 함께 떠납니다. 침략 소식을 접한 민심이 흉흉해지자 백성들이 궁궐 문 앞에 몰려들어 혼란에 빠집니다. 클롭스는 전령 짐승을 타고 궁궐로 돌아와 상황을 보고합니다. 사리아를 구하러 가려는 왕을 아누비스가 막아섭니다. 왕은 궁에 머물러야 한다며 수색대를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왕은 펜리르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음을 알기에 사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합니다. 아누비스는 왕에게 만약 굳이 간다면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동이 왕국에 위험하기 때문이며 다른 왕을 섬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왕은 진정하고 왕좌로 돌아갑니다. 클롭스는 사리아가 왕에게 자신을 구출하지 말라고 전한 사실을 전달하고 왕은 사리아가 백성을 지키라는 뜻임을 깨닫습니다. 왕은 시민들에게 침략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지만 자신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펜리르를 생각하며 궁궐에 들어오기 전에 그를 추적할 계획을 세우고 사리아를 되찾고 왕국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울 준비를 합니다. 왕은 보고를 받고 침입자들이 실제로는 반왕당파들이 모인 자들이며 펜리르를 섬기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한편 란토는 사리아를 찾기 위해 베뉴를 따라가지만 베뉴는 더 이상 사리아의 기척을 느낄 수 없다며 그녀가 결계가 처진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펜리르의 근거지에 있는 사리아는 그에게 왜 왕이 되려 하는지 묻습니다. 펜리르는 자신이 오스마르고의 봉신국 왕자였다고 밝힙니다. 그는 형제로 여겨졌지만 왕자와 싸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푸른 불꽃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왕자는 순식간에 그를 압도합니다.
왕자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친구가 되자고 하지만 펜리르는 조롱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귀 하나를 잘리고 칭호를 빼앗긴 채 내쫓깁니다. 사리아는 그가 왕에게 원한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펜리르는 정정당당한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재대결을 원하고 정상에 강력하게 서서 짐승들을 본래의 질서로 되돌릴 계획이며 심지어 국경을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정복하려 합니다. 사리아는 그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만 강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가 약하기 때문이며 그에게는 왕을 이길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펜리르는 화가 나서 불꽃을 뿜어냅니다. 사리아는 반지에 의해 보호되지만 결국 기절하고 펜리르는 그녀가 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더욱 흥미를 느낍니다. 침입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코톤시에 도착한 아누비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갑자기 니르를 만납니다. 니르는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게 편을 바꾸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들은 같은 조상을 공유하므로 짐승 대신 늑대 왕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누비스는 자신이 섬기는 왕을 선택했다고 말하며 거절하고 니르는 결국 그를 찌릅니다. 한편 페니르는 사리아에게 온갖 음식과 심지어 보석까지 주며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사리아는 모두 거절합니다. 페니르는 왕이 사리아에게 무엇을 주는지 궁금해하며 사리아는 왕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페니르는 자신이 니르처럼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며 그를 사랑스러운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니르가 어린 강아지였던 시절의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니르는 음식을 훔쳤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지만 페니르는 즉흥적으로 그를 거두어들입니다. 페니르는 자신의 첫 번째 실용을 얻게 되어 기뻐하며 그에게 니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르는 이유 없이 살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아누비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아누비스는 거절합니다. 니르가 그를 끝내려는 순간 갑자기 요르문이 나타납니다. 니르의 검을 막아내는 요르문. 아누비스는 왕을 지켜야 할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아해하지만 요르문은 왕이 자신의 친구를 지키라고 보냈다고 말합니다. 요르문은 간발의 차로 칼날을 피하고 니르에게 돌진합니다. 뒤에서 칼이 꽂히려는 순간 요르문은 먼저 니르를 베어냅니다. 아직 죽을 수 없다며 비행 짐승을 타고 도망치는 니르. 아누비스는 그를 따라가면 페닐의 기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란토가 기지를 찾았지만 사리를 찾으려는 순간 페니르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사리가 도망치려 하지만 사이와 베뉴가 사리를 찾습니다. 베뉴는 사리를 풀어주고 유인책이 페니르를 막는 동안 도망칠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사리는 란토를 두고 갈 수 없다며 돌아가려 합니다. 란토는 페니르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자신은 사리의 경호대장이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합니다. 갑자기 사리가 나타나 란토를 끌고 가며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리는 경호대는 주인을 위해 죽는 존재가 아니라며 자신이 진정한 여왕이 될 때 란토가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베뉴가 결계를 통과하고 란토가 넘어지는 그들을 봤지만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사이가 클롭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펜리르의 기지를 찾았다고 왕에게 알립니다. 사리는 란토를 데리고 도망치지만 펜리르가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펜리르는 사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만 란토는 갑자기 그의 다리를 찌르고 사리와 함께 도망칩니다. 펜리르는 격분하여 그들을 쫓지만 그들은 귀버에게 구출되고 왕이 나타납니다. 펜리르는 재대결에 흥분하고 왕은 그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아누비스와 요르문드도 서두르고 있지만 니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싸움을 말리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겠다고 말하고 요르문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왕이 힘을 풀어 펜리르와 맞서 싸우지만 양쪽 모두 피해를 입는다. 펜리르는 그게 전부냐며 더욱 힘을 풀어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왕은 무릎을 꿇고 펜리르는 그가 사리의 반지에 힘을 실었기에 전력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펜리르는 남은 힘을 모아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키지만 왕은 무방비 상태다. 왕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펜리르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이기고 싶지 않다며 이제 동등한 입장이 되었으니 원초적인 짐승으로서 결판을 내겠다고 말한다. 둘은 발톱으로 서로를 찢으며 싸움을 시작한다. 펜리르가 왕의 머리를 물지만 왕이 벌떡 일어나 펜리르를 내리친다. 왕이 펜리르의 목을 물고 요르문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펜리르는 왕을 밀쳐낸다. 펜리르는 피를 많이 흘리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왕은 그의 결의를 보고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고 단지 왕좌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왕은 자신의 결의에 의심을 품고 펜리르는 왕에게 공격을 가한다. 왕은 쓰러지고 펜리르는 승리를 만끽한다. 왕은 기력이 다했다고 느끼지만 사리가 갑자기 그의 이름 레온하르트를 부르고 그는 그것이 용감한 심장이라는 뜻임을 떠올린다.
그는 다시 일어서며 맹렬한 포효를 내뱉고 페니르는 그가 어떻게 아직도 서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지만 사리 덕분임을 깨닫는다. 니르는 페니르가 두려워하는 걸 감지하고 페니르의 기가 잘린 과거를 떠올린다. 니르는 물을 가져다 주지만 페니르는 그것을 깨뜨리며 자신은 이제 길은 개일 뿐이라고 말한다. 니르는 자신의 귀를 자르려 하지만 페니르는 그를 막으며 무슨 짓이냐고 묻는다. 니르는 자신의 귀를 주고 싶었다며 자신이 페니르에게 소속감을 주었기에 그의 곁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페니르는 언젠가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고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니르가 그의 자존심을 상기시키고 그는 다시 한번 왕과 충돌합니다. 둘 다 지기를 거부하지만 결국 왕이 승리합니다. 사리는 왕의 품에 안기고 왕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사리는 그에게 다시는 그렇게 걱정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